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자연 속에 깔끔한 전원주택이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집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집이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쌍둥이 전원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안쪽에 있는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이 경매물건을 살펴볼 건데, 이 집이 감정가가 거의 3억에 육박해요. 2억 8,500만 원. 그런데 무지하게 유찰돼서 좀 가격이 폭락을 했죠. 결국 내일 5차 매각 기일인데 최저가가 6,858만 3천 원. 와, 이게 얼마나 싸진 겁니까?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경매물건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안동은 안동 강고등어로도 유명하고 진성 아저씨의 안동역에서 죄송합니다. 요거로도 유명하죠. 하늘이 참 파랗고 아름다운데요. 집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쪽 하늘,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 집들은 동양으로 지어졌고요. 요 태양광 판넬을 남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지도로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안동 시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진성 아저씨의 안동역, 진성 형님인가? 아무튼요. 그리고 여기가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있는 마을이에요. 자, 요 마을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현황도로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 땅을 보시면은 위아래 북쪽과 남쪽으로 산이 있고 동서로 넓으니까 저는 좋은 땅이긴 한데, 만약에 요렇게 집이 앉아있지 않고 만약에 이 정도쯤의 토지가 있었고 이 땅 위에다가 집을 요렇게 지었으면은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땅 주인이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집을 여기다 지었겠죠. 아무튼 요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현황도로는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요 도로는 국공유지 도로입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보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국유지입니다. 요렇게 국유지 현황 도로가 있고요. 전원주택 이렇게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한 대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주차장은 요 앞에 집 사람이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요 안쪽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자갈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첫 번째 집과 요 안쪽에 있는 집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2층 야외 공간 같은 경우에도 가출을 무지하게 크게 설치를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집 앞에는 이렇게 목재로 데크를 만들어 놨죠. 땅을 보시면 요 안쪽에 있는 땅을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대지로 약 237평 정도 됩니다. 대지고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텃밭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마당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면적은 대략 1, 2층 합해서 38평 정도 됩니다. 외부는 무슨 돌을 붙여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 4월, 연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한 8년이 거의 다 돼가는 집인데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콘크리트 집들의 단점이 이렇게 슬랍으로 된 옥상 부분, 여기는 경사지붕인 것 같아요. 요 뒤에는, 여기는 슬라브잖아요. 그 슬라브로 된 부분들이 누수가 좀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아예 이렇게 그 부분에 가추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의 염려도 많이 이제 부식이 되는 것 같아요. 집을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집도 뒤에 이렇게 제시외 건물이 있고, 이쪽 안쪽에 있는 집도 똑같이 제시외 건물이 있죠. 두 개 다 보일러실입니다. 이렇게 보일러실도 똑같이 만들어 놨고요. 앞쪽과 비교했을 때 집의 뒤쪽은 거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맨 땅이에요. 이렇게 맨 땅이다 보니까 빗물 떨어져서 흙이 튀고,
그래서 벽에 이렇게 흙이 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잡초를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왜냐면은 잡초가 있으면은 풀들이 흙을 꽉 잡고 있으니까 좀 그 흙이 덜 튀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집을 보시면은 여기에 창고가 하나 더 있고 그 옆에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요 관정을 하나 뚫어서 이 집과 요 안쪽에 있는 집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렇게 경매 물건이 폭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앞쪽에 있는 집도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과 이 안쪽에 있는 집이 주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앞에 집을 보면은 이 앞에 집은 감정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계속 경매가 변경만 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경만 되고 있는지 제가 문건 송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1차 매각일이 원래 4월 22일이었는데 4월 8일, 작년 4월 8일에 임차인 박모 씨가 경매 유예를 신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매각일이 8월 19일이었는데 그보다 조금 일찍 8월 9일 날 다시 한번 임차인 박모 씨가 매각기일 변경 연기 신청서 제출했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23일 다시 한번 임차인이 이제 매각기일 변경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계속 임차인이 연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매각기일이 제대로 잡혀서 입찰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임차인은 왜 계속 이렇게 경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걸까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임차인 박모 씨가 계시는데 보증금 1억 7천으로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입일이 2022년 8월 26일이고요. 이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이에요.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한참 늦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낙찰 받으면은 낙찰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야 돼요. 게다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은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으면은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1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냈어도 경매에서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위 배당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앞집 임차인 박모 씨는 현재 1억 7천을 내고 전세를 들어왔지만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되면은 한 푼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경매 유예 신청하고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고 이런 수단을 활용해서 우선 시간을 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게 제가 보기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앞집은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법원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경매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쪽에 있는 집은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사실 이 집 상황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도 임차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집의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1억 4천을 냈다고 권리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을 잘 보니까 이분은 전세권 등기도 했고 임차권 등기도 했어요.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이 2017년 4월 21일인데 전입일자는 2017년 11월 7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립니다. 역시 대항력은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17년 10월 10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역시 느려요. 그러므로 후순위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요 1억 4천도 인수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이 전세권으로서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권자, 전세권자로서 우선 배당 순위는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1억 4천의 일부를 배당받을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임차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집 1억 7천 보증금 냈는데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전것도 없어서 경매를 통해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이 임차인보다는 대항력은 없지만 어쩌면 운이 좋으면은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은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요 뒷집 임차인이 상황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요 뒷집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제 퇴거 이사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집이 엄청나게 유찰된 이유가 이 임차인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낙찰자는 요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 안쪽에 있는 집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이유는 사실 이 집의 위치 때문입니다. 요 땅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다. 맞습니다. 요 앞에 있는 집은 요 국공유지에 딱 붙어 있죠. 하지만 요 뒤에 있는 집은 맹지입니다. 맹지. 요 앞집을 통과해서 진입하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요 앞에 있는 땅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땅을 요렇게 지나서 차를 여기다 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앞집 주인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딱 자료만 봤을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만 봤을 때 이 땅은 맹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집은 현재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지 않잖아요. 이 집 분위기 좀 굉장히 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낙찰 받아가지고 제가요 여기 좀 지나가야 돼서요 좀 양해 좀 구할게요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싸게 낙찰 받아서 여기 앞집 사람한테 조금 말을 잘해서 충분히 여기 접근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항상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 이 집이 현재 이 땅이 국공유지와 접해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이 집이 이렇게 가격이 무지하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남쪽에 있는 요 산을 봐도 굉장히 급경사고 일부 여기 흙이 흘러내린 모습을 우리가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